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수제 간식 전문가 과정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하고 함께 반려동물 수제 간식 전문가 과정을 공부할 교수 정유진입니다. 이번 과정은요, 지금 점차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많은 수제 간식집도 생겨나게 되고요. 수제 베이커리도 생겨나고 있고, 펫푸드 지도사도 생겨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반려동물 관련한 직업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대한 자격증도 취득하셔서 조금 더 준비된 자세로 한번 나와 보시면 어떨까 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한번 즐겁게 수업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반려동물 수제 간식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요리 메뉴들을 다 알겠죠. 간식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좀 더 집중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우선은 이론적으로 1강부터 5강까지는 수제 간식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개요를 잡고 그다음에 우리 반려동물에게 이로운 음식, 해로운 음식, 그다음에 수제 간식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들, 급여하는 방법, 주는 방법, 만드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강에서 5강까지는 이론에 해당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파트는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메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전문가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론들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듣기를 권장하면서 나머지 6강부터 20강까지는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 반려동물을 위한 수제 간식 어떠한 메뉴들이 있는가,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차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PPT로 전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여러분이 이 모니터 앞에서 빠르게 그 메뉴들을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차분하게 제가 놓치지 않고 실기하는 방법들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1강 수제 간식이 뭐야? 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입니다. 수제 간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간식도 있네. 아마 인터넷 사이트나 검색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점이 뭘까요? 수제 간식, 직접 만들어 놓은 나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간식을 말하는데 물론 주식과는 다릅니다. 주식과 별개로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위생적인 간식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유통 과정도 알고 어떠한 내가 원자재를 쓸 건지 어떠한 재료를 쓸 건지 나의 반려동물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으니까 위생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지니까 더더군다나 위생적인 간식이 되어지겠죠. 두 번째, 필요한 재료를 선택해서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나는 이 집은 닭고기로만 만들었네?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게 되면 나는 오늘 단백질을 보급할 건데 우리 아이는 닭고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 그러면 오리고기로 대체해야지. 라고 필요한 재료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맞춤형 간식이 되어지겠죠. 세 번째, 경제적인 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오늘 점심에 닭고기 먹을 거야. 재료 사는 김에 우리 반려동물 것도 요만큼 같이 뽑아 놓으면 되겠다. 재료를 같이 발주해서 우리 식구들이 먹는 재료로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중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버려지는 부분 없이 경제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번째,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을 통해서 먹는 즐거움이 증가되어집니다. 만드는 반려인도 행복하고
먹는 반려동물도 이런 재료를 통해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감을 갖게 되면 나도 또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움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조금 더 추구하고자 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것이 바로 수제 간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제 간식 만드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간식입니다. 주식과 간식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과정은 수제 간식 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아이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준다든지 영양적인 면에서 이게 조금 안 먹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간식을 만들어서 영양 보급을 하게 준다든지 이런 의미가 바로 간식이 되지 삼시세끼 날마다 먹는 주식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정의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동물이 생존을 위해 일상에서 끼니 때 먹는 식품입니다. 음식물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료를 주는 집도 많고 사료도 뭐 건식이냐 습식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나뉘어지고 요새는 또 그 위생적인 면이나 유통 면에서 조금 나는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든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직접 만든 화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간식은 그 사이사이에 주식과 주식 사이에 먹는 음식으로서 음식의 영양 비율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식 급여량의 10% 이내를 급여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의 급여는 주식은 이만큼 줄 거야. 그렇다면 간식이라고 해서 말 잘 들었어. 칭찬용으로 그냥 계속 먹이다 보면 잘못하면 좋으려다가 비만을 초래한다든지 신장에 무리가 간다든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율,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식 급여량의 10% 이내를 급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훈련용이나 칭찬용으로 급여하기도 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교감을 목적으로 해서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행복함을 느끼고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간식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제 간식을 만들 때 주의할 사항과 급여할 때 주의할 사항이 또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제조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간식을 만들려고 해요. 물론 내가 나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겠지만 정말 수제 간식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판매를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좋겠죠. 혹은 지금 대중적으로 만들어 놓은 간식이라고 하지만 필요한 반려인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상태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반려동물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키우는 반려동물의 몸 상태가 어떤지, 크기는 얼마만한지, 나이는 몇 살인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식의 크기와 식감을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노령견을 키우고 있는데 딱딱한 류의 간식을 만든다 그러면 만들어서 안 먹는 것 같으니까 기분 안 좋고 반려동물도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고 즐겁지 않은 것 같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전부 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재료와 거기에 맞는 조리법을 해야 되는 것이 전문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식재료를 선택할 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선한 재료를 선택해야 되겠죠? 먹다 남은 썩은 것 같은 걸 갖고 해주면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어떠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조리하기 전에는 당연히 깨끗하게 손질하셔서 써야 됩니다. 제대로 데칠 건 데친다든지 그래서 녹여서 없애줄 거, 날릴 거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가공식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염분이나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식재료, 원료, 그냥 천연의 것을 쓰시는 게 가장 좋지만 내가 하다 보니까 흰살 생선이 필요해요. 그러면 다 분리되어진 걸 사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사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처리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선택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료를 손질할 때 주의할 점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다양한 종류의 재료보다는 한정된 재료를 쓰는 것이 좋아요. 사람은 말도 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각에 따라서 뭐 할 수 있겠지만 동물은 흡수될 수 있는, 그다음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본인의 체질에 맞는 이러한 것들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재료를 엄선해서 조금 한정적인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쉬운 듯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수제 간식들을 보다 보면 정말 간을 하나도 안 하네.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쉬웠어요. 왜? 간을 안 하니까 마음은 좀 편한 편입니다. 하지만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 않는지, 소금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는 아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 함유가 적게, 우리보다 체구가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비만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 비만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함유가 적게, 그래서 대부분 오븐에 굽거나 찌거나 말리거나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각종 세균과 기생충에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익혀서 조리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날 거 좋아하는데 라고 해서 날 것을 우리 고양이에게 날 생선을 주거나 하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균이나 기생충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화가 용이한 채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처럼 잘게 쪼개고 부수고 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찢어서만 넘기기 때문에 소화가 조금 잘 되는 채소를 사용하는 거 좋고요. 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잘라서 사용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알레르기 반응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반려동물의 경우도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반려동물이 어떠한 음식을 먹었더니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더라. 그거를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그 재료는 가급적이면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대라고 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준비해서 조리하는 것이 좋고요. 사료만 섭취한 반려동물의 경우는 나는 이제 수제 간식 전문가가 됐어. 나는 좋은 것만 먹일 거야 라고 해서 사료를 주는 걸 갑자기 탁 단절시키고 몸에 좋은 거야 왜 얘가 안 먹지 혹은 먹고서 어떤 질병을 유발하거나 설사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했다라고 해서 딱 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처음에 주던 거 9로 주고 1만 주다가 8만 주고 2만 주다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리한 방법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알레르기는 혹시 나타나지는 않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 걸 알았어요. 수제 간식을 나는 그럼 만들고 나서 보관하고 거기에 따르는 주의사항은 뭘까요? 보셔야 됩니다. 수제 간식이에요.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존제가 뭐냐면 방부제예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사료들에는 다 방부제, 오래오래 하기 위해서 보존제, 수분 방습제 이런 것들을 다 씁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이 어때요? 굉장히 길지만 나는 보존제라는 걸 안 쓰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보존제를 쓰지 않아도 사람의 경우는 설탕이나 소금, 이런 버터, 이러한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존제적인 작용을 하니까 조금 더 보관 기간이 길어지지만 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사료나 간식보다 부패나 산패가 빠를 수 있다란 얘기예요. 오래오래 두고 먹여도 되겠지가 아니라 조금씩 소량으로 자주 조리를 해서 주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더라 라는 거죠. 두 번째, 수분이 많은 간식의 경우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분이 많건 적건 직접 조리를 한 수제 간식의 경우라면 보관 기간이 짧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그냥 급여를 해서 마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통을 위한 밀봉, 진공, 질소 포장과 배송의 과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수제 간식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판매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직접 밀봉도 하셔야 되고 진공 작업도 하셔야 되고 포장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배송의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전문가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다량의 경우나 크기가 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간식 같은 거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날을 위한 피자나 케이크를 강아지용으로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1회분씩 먹을 만큼 소포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꺼내서 먹고 남은 걸 전체를 다 얼렸다가 또 먹이려고 해 또 전체를 꺼내서 또 잘라서 먹였다가 이거를 무한 반복하시다 보면 더 많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니까 항상 먹을 만큼 다 등분을 나누어서 소포장을 해서 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해서 덩어리째 먹이면 그걸로 그냥 끝이어야 돼요. 그걸 다시 재냉동하는 것은 동물이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균이 번식할 수 있고 품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할 경우에는 가정용에서도 실링기라는 것이 있어요. 딱 진공팩으로 딱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는 거고요. 냉동 보관한 간식은 급여의 경우는 찬기를 빼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해동한 다음에 급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거 꺼냈다고 해서 차가운 걸 그냥 먹이게 되면 아무리 말 못하는 반려동물도 기호성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찬기는 빼고 조금 더 기호성을 높이려면 데워서 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여덟 번째, 수제 간식 판매업자의 경우는 한번 냉동한 제품은 냉동했습니다. 냉동한 제품입니다. 라는 것을 표기해서 구매하는 반려인들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알아야죠. 이거는 냉동한 제품임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제 간식을 만들 때 주의할 사항, 보관할 때 주의사항까지를 통해서 수제 간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를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1강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이 수제 간식 전문가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지 수제 간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머리에 잡고서 본격적으로 해로운 음식, 이로운 음식, 필요한 도구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저는 이 6강으로 나가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1강 갔다가 6강 갔다가 뭐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깨끗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신다면 반려동물 수제 간식 전문가 되는 길, 지름길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강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